KBS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서 산불이 나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 2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현장에는 순간 최대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효경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오늘 오후 2시쯤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빠르게 확산되자 산림청은 오후 2시 반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2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30에서 100헥타르, 평균 풍속이 초속 7에서 11m 때 발령됩니다. 같은 시각 소방당국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헬기 33대와 소방대원, 공무원 등 400여 명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합천군은 지난달 말부터 열흘 넘게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특히 현장에는 순간 최대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현재까지 산불 영향구역은 84헥타르, 잔여 화선은 4.1km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지점은 마을로부터 2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불이 나자 합천군은 마을 주민 12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요. 용주면 세터마을 60명은 월평 2구 마을회관으로 대피 중이고 합천읍 장계마을 주민 20명은 장계보건진료소로, 관자마을 35명과 안개마을 10명은 각각 관자마을 회관과 안개마을 회관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 확산에 따라 인근 송전탑도 자동으로 전력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산림당국은 민가로 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해가 지기 전에 주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경남 합천 산불은 현재 강풍을 타고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현재 산불 진화 상황 그리고 위험 지역이 어딘지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준호 기자, 현재 헬기 그리고 인력 모두 최대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진화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예, 먼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헬기가 진화에 총력을 벌이는 모습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경남 합천의 신소양교 인근입니다. 산불 현장과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헬기가 인근 담수지에서 물을 계속 퍼나르면서 진화 작업을 벌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KBS의 산림청이 실시간으로 보내오고 있는 산불 상황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고 계시는 모습이 경남 합천인데요. 합천 군청이 보이고요. 화재 현장은 군청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 이어서 불이 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불의 띠, 즉 화선인데요. 현재 산불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가 확인 가능합니다. 이곳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노란 선은 불이 꺼진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산불이 시작됐는데 현재 3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보이시는 것처럼 진화가 되지 않은 빨간색 구간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대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데다 바람도 굉장히 강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의 산세가 꽤 험해 보이는데 지형은 어떻습니까? 네, 불이 난 산의 나무 분포, 그러니까 수종이 이번 산불 단계를 급속하게 올린 배경 중 하나로 보입니다. 산불이 시작한 곳인 산 아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산 아래에서 정상을 보면 정상까지의 대부분의 수종이 소나무 같은 침엽수로 조림이 단조로운 곳입니다. 이곳의 침엽수가 대부분인데 침엽수의 경우는 불이 났다 하면 이것을 나무라고 치면 나무의 기둥 부분을 넘어서 줄기 끝부분까지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산불을 키우고 있는 요인인 셈인데요. 계속해서 산의 높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화 지점은 해발 200m 정도의 야산입니다. 바람이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면서 산 정상 쪽으로 빠르게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불이 번진 산의 정상의 고도는 400m, 해발 400m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산불 진화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일몰까지 1시간도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산불 진화 헬기는 33대, 진화대원은 500명이 가까운 숫자가 현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산불 단계가 3단계로 격상이 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불
단계가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좀 더 많은 자원들이 투입이 돼서 아마 최대 자원을 투입을 해서 진화 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지는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불 발생 지역에 위험한 시설물은 없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최대 위험 요소는 바로 송전탑입니다. 지도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죠. 지도를 확대해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이 선이 송전탑과 송전선입니다. 그려보면 산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송전탑의 가동은 중단이 돼 있습니다. 대신 대체 전력 등을 활용을 해서 바로 전력 부하를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런 조치 때문에 산불로 인한 정전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민가 피해가 걱정인데 불이 예. 번질 가능성이 큰 마을이나 위험 지역을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풍속이 순간 초속 12m로 상당히 강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은 이제 산 정상을 넘어서 산의 건너편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 건너편에는 인공리 그리고 장인리라는 마을이 있고 민가가 밀집해 있는 것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지역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안전인 만큼 이 지역 주민분들 대피하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 불이 민가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주택이나 시설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전 5시 30분 산불 3단계로 격상이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산불 진화 상황은 어떤지 산림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만주 산림청 산불 방지과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불 초기부터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했는데 지금 3단계로 격상이 됐다고요? 네, 17시 30분부로 산불 대응 단계 3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예.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 볼 때 불의 띠, 그러니까 이제 화선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데 산불 규모는 얼마나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약 한 120헥타 정도가 산불 영향 구역으로 들어 있고요. 화산은 약 한 4.7km의 띠로 형성된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현재 진화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모든 진화 헬기가 이제 현장에 다 투입이 돼서 현재 진화율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10%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바라지 인근에서 가까운 쪽에는 일부 이제 노란선으로 저희가 진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 해당 지역에는 현재 건조특보가 발령이 돼 있고 현재 바람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헬기 진화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진화에 어려움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그 산이 굉장히 좀 정사 지역이고 바람이 지금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이 지금 정상 부위로 급격히 지금 확산됨으로써 지금 조금 진화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태인데 계속해서 지금 헬기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약 앞으로 일몰이 1시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공중 헬기에서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1시간 정도 남아있고 야간 산불로 저희가 이제 들어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상 진화 인력들, 특수 진화대라든지 전문 예방 진화대 그리고 공중 진화대 등을 총 밤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민 50여 명이 대피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인명 피해는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 그 인명 피해나 시설 피해는 저희가 지금 접수된 것은 없고요. 다행히 지금 산 쪽으로 지금 불이 확산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방화선이 다 구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피한 주민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대피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인근 보건진료소라든지 마을 회관 이런 데 지금 대피 중에 있고요. 대피하신 분들은 크게 안전에는 저희가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발령 3단계, 산불 3단계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걱정이 많을 텐데 주변에 민가라든지 또 시설물 이런 곳으로 불이 번질 위험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굉장히 지금 뭐 민가라든지 시설물, 뭐 송전 선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뭐 이렇게 크게 위험할 요소는 제가 높게 보고 있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진화 헬기들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마을이라든지 이런 쪽까지는 크게 지금 위험하게 지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혹시 또 밤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확산될 우려를 대비해서 지상에 방화선이라든지 소방 인력들 총동원해서 방화선을 철저히 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산불에서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원전이라든지 송전탑 또 유형 문화재 이런 것들인데 합천 산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험 요인들이 있을까요? 초기 단계에는 지금 그 송전 선로가 지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빠르게 한전하고 협조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안전 조치 그리고 우회 선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변에 큰 지금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현재까지는 크게 지금 위험한 요소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일몰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가 지기 전에 완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떨까요? 해가 지기 전에 완진까지는 저희가 어렵고요. 최대한 헬기가 작업을 하고 야간 산불로 지상에서 인력들이 진화하는 것을 지금 진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아무래도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데 산불이 났을 경우에 주민이나 혹은 인근에 계신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산불을 발견하시면 제일 먼저 안전하게 대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19에 신속하게 신고를 해주시고 특히 그 연기가 불어가는 방향이라든지 또 산불이 확산되는 방향 쪽으로는 절대 이동을 하시면 안 되고 낮은 곳 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산불이 발생하면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당황하기 쉬운데 침착하게 불길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을 하고 신속히 대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정재우 기자가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산불을 발견하면 119나 112, 시군구청에 즉시 신고해 확산을 조기에 막아야 합니다. 초기에 작은 불은 나뭇가지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 불을 끕니다. 그러나 바람이 강하면 불이 갑자기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불 끄기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산불이 번지면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는 만큼 바람 방향을 감안해 몸을 피해야 합니다. 산불이 난 곳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강하게 타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불길에 휩싸였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살펴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수풀이 적은 곳, 도로나 바위 뒤 등으로 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탈 것이 적은 곳을 골라 마른 풀을 긁어낸 뒤 엎드려 불길을 피해야 합니다. 주택가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을 경우 문과 창문을 닫고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이때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스나 기름통, 장작은 미리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산불이 확산돼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않은 이웃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피 장소는 지역별로 지정된 대피소나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이나 밭, 학교 등이 좋습니다. 대피할 때에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려 뜨거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피소에선 재난방송 등 실시간 산불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는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전에 큰 피해를 냈던 대형 산불들도 하나같이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는데요. 이 산불에 바람이 더해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김성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산불은 주로 낙엽의 수분 함량이 적어지는 건조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이런 메마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더 쉽게 불이 붙고 더 오래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더라도 산 경사면을 타고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30도 경사면에 산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 보죠. 초속 6m의 바람이 불면 불이 2m를 이동하는데 8초밖에 안 걸리고 1분이면 무려 15m를 이동합니다. 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바람이 없는 평지일대와 비교해 보면 같은 시간에 무려 78배의 산림을 태울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화염의 중심 온도도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주변에 더 강한 열기를 내뿜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봄철에 고온 건조한 바람인 양간지풍을 타고 강원 동해안에서 대형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2005년 강원도 양양산불, 천년 고찰인 낙산사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초속 32m나 되는 태풍급 바람을 타고 불이 번졌고 276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속초 등 동해안을 덮쳤던 산불도 초속 35m 강풍 탓에 삽시간에 해안가로 확대됐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불티가 강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비화 현상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최대 비화 거리는 무려 2km나 됩니다. 불길이 도로를 건너다니며 빠르게 마을을 덮칠 수 있으니 지대가 낮은 곳으로 서둘러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서 산불이나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산불 3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현장에는 순간 최대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다시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효경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오늘 오후 2시쯤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빠르게 확산되자 산림청은 오후 2시 반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고 조금 전 5시 반에 3단계로 다시 격상했습니다. 또 소방대응 1단계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현재 헬기 33대와 소방대원 공무원 등 400여 명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합천군은 지난달 말부터 열흘 넘게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특히 현장에는 순간 최대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현재까지 산불 영향구역은 84헥타르, 잔여 화선은 4.1km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지점은 마을로부터 2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불이 나자 합천군은 마을 주민 12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요. 용주면 세터마을 60명은 월평 2구 마을회관으로 대피 중이고 합천읍 장계마을 주민 20명은 장계보건진료소로, 관자마을 35명과 안개마을 10명은 각각 관자마을 회관과 안개마을 회관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 확산에 따라 인근 송전탑도 자동으로 전력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산림당국은 민가로 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해가 지기 전에 주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경남 합천 산불은 현재 강풍을 타고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현재 산불 진화 상황과 위험 지역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김진호 기자, 현재 헬기와 인력 모두 이 산불 대응 단계가 격상되면서 더 투입이 됐을 텐데 진화는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먼저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현장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남 합천 신소양교 인근입니다. 산불 현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헬기가 인근 담수지에서 물을 나르면서 진화 작업을 벌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총력 진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산림청이 KBS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산불 상황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고 계시는 곳이 경남 합천인데요. 합천 군청이 이곳에 있고요. 화재 현장은 군청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 불이 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불의 띠, 즉 화선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현재 산불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노란 선은 불이 꺼진 곳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화율 10% 정도라는 게 산림당국의 설명이었고요. 오후 2시쯤에 지금 이 산불이 시작이 됐으니까 현재 3시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화가 안 된 빨간색 구역이 훨씬 많습니다. 이 일대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데다 바람도 상당히 강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불이 난 곳의 지형은 어떤 곳입니까? 불이 난 산의 나무 분포, 그러니까 수종이 이번 산불의 단계를 급속하게 올린 배경 중 하나로 보입니다. 산불이 시작한 곳인 산 아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대부분의 수종이 침엽수 단일 수종으로 단조로운 곳입니다. 이곳에는 침엽수가 대부분인데 침엽수의 경우 불이 났다 하면 나무의 기둥 부분을 넘어서 줄기 끝부분까지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산불을 키우고 있는 요인인 셈인데요. 계속해서 산의 높이도 보겠습니다. 이곳 발화지점은 해발 200m 정도의 야산인데요. 바람이 보시는 것처럼 북쪽으로 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 정상 쪽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불이 번진 산의 정상의 고도 400m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산불 진화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헬기를 쓸 수 있는 일몰 시간까지 약 4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후에는 지상작전만 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산불 진화 헬기는 33대가 이곳에 투입돼 있고 진화 대원은 477명이 넘게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산불 발생 지역에 위험한 시설물은 없는지 우려되는데요. 현재 최대 위험 요소는 바로 송전탑입니다. 지도를 한번 확대를 해보죠. 지도를 확대해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이 선이 송전탑과 송전선입니다. 그려보면 산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송전탑의 가동은 중단이 됐습니다. 대신 대체 전력 등을 활용을 해서 바로 전력의 부하를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런 조치 때문에 산불로 인한 정전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무엇보다 민가 피해가 걱정입니다. 불이 번질 가능성이 큰 마을이나 위험 지역을 짚어주시죠.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풍속이 순간 초속 12m로 상당히 강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은 이제 산 정상을 넘어서 산의 건너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 건너편에는 인공리와 또 장인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민가가 밀집해 있는 것 확인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 지역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안전인 만큼 이 지역의 주민분들은 반드시 대피하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 불이 민가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주택이나 시설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년 총선을 이끌 국민의힘 당대표에 김기현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강명수 기자. 조금 전에 국민의힘 새로운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전당대회 결과 전해주시죠. 네, 당원 100% 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 당원들의 선택은 김기현 후보였습니다. 김 대표의 최종 득표율은 52.9%로 과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2위를 차지한 안철수 후보는 23.3%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3위는 천하람 후보, 4위는 황교안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결선 투표를 처음 도입했는데 오늘 김 대표가 과반 득표를 하면서 결선 투표는 치르지 않게 됐습니다. 김 대표는 대표 수락연설에서 연대와 포용, 탕평의 정신으로 당의 화합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협력하는 한편 내년 총선 승리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내내 꾸준히 대세론을 형성해왔는데 당의 안정을 바라는 책임당원 대다수가 김 대표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초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발을 맞춰가야 한다는 당심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5명을 뽑는 최고위원회는 누가 선출됐습니까? 네, 득표율 순으로 말씀드리면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이 청년 최고위원회는 장예찬 후보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꾸려진 건데 최고위원들의 당선 결과 역시 안정적인 리더십을 바라는 당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구성된 새 지도부는 내년 총선 준비는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을 계기로 더 선명해진 야당과의 대결 국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또 선거 내내 불거진 이른바 윤심 논란, 윤핵관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당 내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일산 킨텍스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국빈 방문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70주년을 만든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평가인데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조 현상이 가속화될 거란 관측입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대변인 임명의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 방문을 공식화하면서 여기엔 현지 시각 다음 달 26일 국빈 만찬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엔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겼다며 두 정상은 굳건한 동맹의 중요성 등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state visit will only strengthen or deepen U.S. ROK ties,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S. ROK alliance here at the White House. 대통령실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이 회담과 국빈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함께할 것이라며 방문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핵 억지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등이 모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는 경제안보 협력은 물론 미국의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상이 백악관을 국빈 방문하는 건 12년 만으로 바이든 정부 들어선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쯤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서 산불이나 불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현장에는 순간 풍속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최진석 기자, 진화 작업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상남도와 산림청이 합동으로 꾸린 합천 산불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불이 난 산 주변이 온통 연기로 뒤덮였고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찼는데요. 산불 현장에서 나온 잿가루가 이곳까지 날아들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2시쯤입니다. 불이 빠르게 확산되자 산림청은 오후 5시 반을 기준으로 산불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화율은 약 10%입니다. 현재 헬기 27대와 소방대원, 공무원 등 530여 명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합천군은 지난달 말부터 열흘 넘게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특히 현장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현재까지 산불 영향구역은 약 123헥타르, 잔여 화선은 4.1km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나자 합천군은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요. 용주면 세터마을과 합천읍 장계마을, 관자마을 등 4개 마을 주민들은 각각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대피한 인원은 약 90여 명입니다. 산림청은 불이 나자 인근 송전탑 전력을 차단했는데요. 한전은 진화 구간 선로 점검 중 일부 송전탑과 선로에서 그을음이 보이지만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민가로 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해가 지기 전에 큰 불길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천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오늘 경남 합천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대응 3단계가 발령 중에 있는데요. 강원 영동과 영남 많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불이 난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풍에도 같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현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은 적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는 내일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9도, 대구 10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15도, 대구 2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고요. 일요일 오후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다소 낮아집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네, 산불 관련 소식은 다음 뉴스를 통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